네, 상상하지 못했던 참사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.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. 위기 극복만큼이나 정치권의 팽팽한 긴장과 갈등도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말씀 전해주실 분들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.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참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. 굉장히 지금 뭐 수습에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교육자셨잖아요. 예. 아이들 희생도 있고 사고를 보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. 특히 처음에는 이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구조자가 처음에 2명이 있었다는 말이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이 생존자들이 좀 있겠구나. 그렇죠. 예, 자세한 그래서, 보도를 예, 알기 전까지는. 그래서 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예. 기대를 하고 아마 다 국민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소식들이 이제 암울한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또 이제 방콕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때가 이제 방학 기간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연휴랑. 예, 네. 그래서 가족들이 학생들, 자녀들과 맞아요. 함께 가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막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. 정말 교육자로서도 더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. 예, 교육 당국도 뭐 각 지역 교육청들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직접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. 예. 자녀들이 혹시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영상이나 뉴스를 보면 심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 그런 준비들도 또 철저히 관계기관들하고 해주실 거라고. 예,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예. 예. 자,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네. 대행 체제입니다. 맞습니다.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인데 잘 될까? 이거 정말 민주당이 대행 체제 만들어서 더 어렵지 않냐? 이런 좀 당의 입장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예,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계시지 않고 지금 또 총리까지 지금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총리 지금 권한대행입니다. 네.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 있고요.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기인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 정치권은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은 많겠죠. 네네. 우리가 그죠? 국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. 각 민주당 당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입장마다.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짜증과 정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특히 국가애도기간이라는 기간까지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또 지금 1월 해맞이 4일까지.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많이 되고 있고 네. 전 국민이 지금 추모하는 분위기인 가운데서 우리가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쟁의 이야기들은 삼가해야 되겠다. 예. 그걸 우리 정치권이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거는 각 당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당이 새로 정비가 됐습니다. 예. 지금 비대위원들도 정해졌고 주요 당직자도 정해졌는데 예. 권영세 의원은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. 이걸 좀 강조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우리 당이 또 이번에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. 네. 서로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이 지금 굉장히 좀 나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탄핵 찬반 예, 이후죠. 그런 이유로 네. 그죠.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려했던 정도로 크게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우리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를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또 지금 또 비대위원장이 새로 어제 네.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리고 비대위원들 또 당직들 주요 당직자들도 다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영세 이제 위원장님께서 새 출발을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어제 또 서면 취임사에서 네. 이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런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전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취지나 마음들 또 입장을 어제 또 전달하셨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장께서 그런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봐요. 그래서 네. 그런 쪽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.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 요 앞 시간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사과는 없고 뭉뚱그렸다. 그리고 광화문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어느 광화문 국민을 말하는 거냐. 이런 좀 지적을 충분히 하셨어요. 그런 지적은 있을 수 네. 있어요. 특히 또 서면 취임사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네. 이게 약하지 않느냐 네. 또는 또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당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국민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탄핵도 우리가 여론조사가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탄핵에 대해서 보면 75%는 찬성, 20%는 네. 반대에 나오지 않습니까? 네, 그런데 네. 그
75%의 국민들이 하는 눈높이를 저희들 읽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예.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. 탄핵에 찬성하신 거고요. 네. 그렇지만 우리 당을 지금까지 꼭 지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당을 붙잡아 주셨던 그 네네. 20%의 마음도 네네. 놓칠 수 없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이 부분도 아예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고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발언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적극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. 또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고심하지 않으셨나 네.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고심의 의미로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. 지금 김상욱 의원이 좀 앞서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찬성을 앞장섰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싸움이 아니다.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했어요. 이 발언은 어떻게 네, 평가하십니까? 우리 그 김상욱 의원님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네네. 뭐 같은 초선이지만 네네. 또 이제 뭐 형님 아워하는 그런 사이고요. 부산 울산 가까우니까. 예, 그리고 또 우리 김상욱 의원님의 그런 마음들 네.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. 존중하고 이게 맞는 말이죠, 그죠? 이 부분을 그 우리 어떤 진영의 논리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비상계엄이란 자체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 네네. 국민의힘도 인정하잖아요. 네네.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을 잘했다는 분은 없거든요. 네네. 특히 또 비상계엄 났을 때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본회의장까지 18분에, 들어가서 네. 그 18분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계엄 옹호당이 네. 될 수밖에 없었어요. 네네. 그죠? 그거는 좀 말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. 네네. 그렇지만 대표께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선언을 하셨고 네. 또 거기 뛰어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김상호 의원님도 우리 그런 마음들을 잊지 말자. 네. 예. 그래서 우리는 계엄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. 자, 뭐 더 많은 상황을 여쭤보고 싶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5%의 적극적 지지층 또 75%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을 다 수용하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데 예. 이른바 내란 특검법, 김건희 특검법 예.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앞서 미리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임명 관련해서는 행정수반으로서 그냥 한다이고 거부권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데 아무래도 특검법은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했거든요. 뭐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당에서의 일단 현재까지 입장을 보면 네. 일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요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최성목 권한대행께. 네.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100% 그냥 거부하겠다는 의미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. 네.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. 네네.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. 네. 근데 이 부분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이유를 연결시켜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것이라는 걸 보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볼 수는 없다. 보는 것보다는 네. 그런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걸 해결하기에는 네. 이 굉장히 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 마냥 네. 계속 이렇게 끌 수만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최상목 우리 부총리께서 적기한 시점에 또 판단을 하실 것이고 또 이제 국민들 여론도 또 더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일단은 만약에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되면 거부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2요구권 행사가 되면 재표결에 들어가잖아요. 예. 저희가 뭐 호준석 대변인도 나오셔서 이번 주에 얘기하셨습니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탄핵안 때처럼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. 그런 분위기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그 뭐 사실 굉장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, 그죠? 네. 그런데 이 내란 특검법이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면 여러 인지된 사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 되면 또 저희 당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.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지금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저희들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때 탄핵 났을 때 저희들 의원들이 주로 네, 안철수 의원님까지도 해서 네네. 다 들어가서 우리가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물론 몇 번은 이렇게 또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이유가 지금 분명히 저희가 계엄을 잘못했고 네. 또 탄핵 정국이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리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렇죠. 탄핵 표결 때. 네. 그런 어떤 그런 흐름들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뭐
이탈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지금은 좀 이르다. 네.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. 당내 분위기를 섣불리 지금 뭐 새 비대위원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수습하는 방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.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에 내란 낙인을 찍어서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좀 야당의 결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예.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눠봤고요. 일단은 지금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됐고 지금 30시간 넘게 서울 서부지법이 예.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이건 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는 지금 좀 충격적인 일이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예상으로는 빠르면 어젯밤 네. 오늘 아침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결론이 날 봤지 줄 않습니까? 알았는데, 그래서 네.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네. 과연 이 체포영장이 이 발부가 됐는지가 궁금했거든요. 네.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마 아직까지 발부가 안 네. 됐습니다. 아직 속보가 안 나왔습니다. 충분히 이런 상황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? 특히 분명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직권남용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로. 네. 직권남용죄를 조사하면서 이 내란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탄핵의 어떤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.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정당성은 주장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당신들 공수처가 맞느냐는 부분들을 짚었을 때 이게 대통령의 주장이 쪽에서 말하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굉장히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. 그렇게 네. 좀 생각이 듭니다. 절차나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지적.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. 네.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또는 뭐 피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짚어서 말할 때 이게 100% 틀린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. 만약 그랬다면 벌써 체포영장의 청구가 바로 됐겠죠. 예. 근데 법원이 이 정도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. 좀 생각이 들어요. 서울지법이 이렇게까지 장기간 고심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. 이런 얘기시고요. 만약에 발부가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예. 또 경호처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요. 충돌이 있는 모양새 자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고요. 예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. 체포영장은 청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네네. 지금 현재는 있지 않습니까? 네.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출석 요구를 3번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네.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 경호처와의 문제가 생기겠죠. 그렇죠.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경호처는 막아서는 명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. 네. 특히 이제 뭐 군사적 보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됐지만 신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또 우리 헌정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.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체포하겠다는 그 명분만 가지고 들어간다 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완전히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걸 좀 굉장히 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좀 보기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. 사실 뭐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 말고 뭐 대통령 국민 담화에서도 스스로 당당히 수사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출석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잖아요.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. 이 지난번에 저도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뜻은 밝혔는데 네네. 이미 수사와 그 심판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당당하게 임하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예,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건 뭐 다른 타인의 말이 아니고요. 또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,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지도 체제잖아요. 예. 좀 뭐랄까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보다는 지금은 좀 과거의 입장과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서도 당의 어떤 단결 또 구심점을 향한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긴 해요. 예. 그 지금 비대위원 구성을 확인해 보면 그 굉장히 그 고심의 흔적은 보인다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말하는 또 친한이었다는 분들 네. 한 대표와 함께 쇄신과 변화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분들은 네네. 보이지 않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뭐 안정이라든지 지금 당의 기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어떤 그
당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어나가는 부분으로 강조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인선을 보면서 큰 변화나 쇄신을 기대하기는 좀 뭐 쉽지는 않다 이런 예. 좀 판단이 보이고요. 지금 이제 제일 그 부담스러운 부분은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님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일단 우리 국민들께는 친윤이라고 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그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도 변화 쇄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분이 많이 포진이 돼야 되는데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. 그럼 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상현 의원 5선 중진이시잖아요. 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예전에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사실 당 징계도 있었는데 예. 집회에 참석한 것 때문에도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그 저희들이 사실 그 집회 가시는 부분은 우리 당 안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래서 그 판단은 뭐 본인이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, 우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말할 수 있지만 5선 중진이잖아요. 네, 저는 이제 중진이라는 무게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. 제가 지금 초선이지만 네,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도 초임 교사들에 비해서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,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이 은행이 신중해지고 그렇죠. 처신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배로서 하는 말이 후배 교원 선생님들에게 그 인식되는 부분들에 대한 네.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적이 네네.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중진이라는 분들이 우리 국회의원 이런 어떤 초선이라는 이런 우리 의원들 네.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의원들에게 어떤 좀 신중하고 좀 이렇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네,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수용률도 커질 것이고 네. 우리 당이 더 단합되는데 큰 힘이 네네.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모습이 조금 이제 그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걸 결코 이제 그걸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겠죠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중진의 무게감, 책임감 좀 스스로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, 아쉬움 좀 담아서 말씀 주셨고요. 이제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예,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예. 조기 대선이잖아요. 맞습니다. 비대위 체제에서 치러야 되고 뭐 여권에는 사실 선수가 많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분들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예. 그 안에서도 지금 홍준표 시장은 적극 행보를 하면서 또 유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그렇게 조사가 된 바도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한번 날개가 꺾인 새는 날지 못한다. 견제가 크게 들어오네요.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? 그 말은 본인이 넘어서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네. 강력하게 견제한다는 뜻은 그만큼 강력하게 긴장하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밝힌 적도 없고 아직 밝히진 않았어요. 밝히지 않았고 지금은 어찌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죠? 지금 그때 대표를 사임하시고 이제 한 보름 가까이 돼 가는데 네. 대표께서 지금 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. 예.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을 뭐 홍준표 시장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평가를 네.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하시는 발언들을 보면 제가 이래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네. 오세훈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것이 유감이라면서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.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. 네.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 중에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할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실 때 네.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네. 비상계엄과 내란도 좀 약간 옹호의 입장이신 분인데 갑자기 대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 이런 또 평가도 있었습니다. 예.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모습을 드러내진 않는데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대중적인 메시지를 내셨거든요. 예. 뭐 종종 또 소통들 하시니까요. 준비는 해야지 이런 입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저는 대표께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보수의 이런 많은 지지자들께서 네. 한동훈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. 네.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봐요. 비상계엄이 딱 선언되자마자 제일 먼저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한동훈입니다. 네. 그죠? 굉장히 빨리 메시지를 그리고 했고요. 그때 제가 한동훈 대표 함께
네. 그 국회로 뛰어갔던 사람이거든요. 네네.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네. 그때 저희는 그 국회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을 줄까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그 숫자가 과반수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번 네.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럼 우리 그 18명이 안 갔던 그 가치는 갔더라면,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나올 때가 올 것이라고 네. 생각하거든요. 예. 지금 워낙 긴박하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네네.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많이 그렇게 지금 언급이 뭐 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네. 저는 그 가치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럼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한동훈 대표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. 네.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.